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화를 통해 사람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The Inner View 박세정입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에 대해 묘사할 때 명사형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직업은 무엇이고, 학교는 어딜 나왔고, 또 성별은 뭐고 하는 것처럼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 명사에 갇혀서 편견을 갖게 되기도 하죠. 우리 오늘부터는 명사 말고 형용사로 표현해보는 거 어떨까요? 친절한 사람, 세심한 사람, 또 타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처럼요. 자, 오늘 저희가 스튜디오에 말 그대로 참 친절하고 세심하신 한 분을 모셨습니다. 엠필라테스 최윤정 원장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제가 소개해드릴 형용사 마음에 드십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에 저는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데요. 필라테스가 삶의 태도가 되는 사람 하나 더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 필라테스가 삶의 태도가 되는 사람. 네. 사실 필라테스 하면은 뭐 요가나 러닝, 뭐 테니스처럼 그냥 운동의 한 종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삶의 태도까지 됐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필라테스에는 6가지 원리가 있어요. 네. 정확성, 집중, 조절, 중심화, 네. 호흡, 그리고 흐름까지. 이 6가지 원리가 그냥 필라테스의 원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거는 삶을 살아가는데 되게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되더라고요. 오. 생각해보면 운동이라는 것은 다 움직임이고 네. 그런데 그 움직임이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원리로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운동의 본질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필라테스의 원리를 제가 잘 떠올려 보면 마치 어릴 때 엄마가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너가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호흡을 잘 숨을 고르면서 살아야 된다.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목적을 방향성을 잘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은 저에게는 필라테스 원리뿐만이 아니라 삶의 원리로 잘 적용이 됐던 것 같아요. 필라테스를 하면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삶 속에서 네. 이 원리를 잘 적용을 했더니 지금은 필라테스가 제 삶의 태도가 되었습니다. 와. 원장님 어머님을 꼭 한번 뵙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원장님의 삶에서 태도가 되어버린 그 필라테스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제가 필라테스를 시작할 때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네. 제가 제일 처음 받았던 진단명이 있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하반신 마비였습니다. 하반신 마비요? 네네. 어머. 왼쪽 다리가 마비가 있어서 그때 이제 수술을 받았는데요. 네. 그게 수술 후 경과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제가 누워 있었는데 그 이외에도 저는 진짜 어릴 때부터 늘 아픈 사람. 네. 주변에 보면 그런 친구 있죠. 네. 매일 아프다고 하고. 양호실 가는 친구. 네. 매일 어딘가 쓰러져 있고. 네. 음. 또 교통사고는 또 얼마나 많았다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떤 때는 보험회사에서 제가 무슨 사기 이런 거 치는 사람인 줄 알고 보험을 안 받아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 부러져서 골절도 많이 있었고 네. 수술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러는 그 시간 동안 저는 사실 매일 아픈 몸으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네. 필라테스를 만나기 전에는 인생의 절반은 약한 사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필라테스를 만나고 나서는 쓰러져 있을 때 제가 몸을 일으켜 세우는 법을 배웠고 네. 가장 인생에서 무서웠던 시기, 어려웠던 시기에 필라테스를 통해서 몸을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원장님은 필라테스를 통해서 몸만 바꾸신 게 아니라 좀 마음도 변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마음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아플 때는 아마 아픈 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네. 몸이 약하면 마음까지 약해집니다. 그렇죠. 뭔가 저도 한번 이를 악물고 뭐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면은 교통사고 나서 누워 있어야 되고 나 진짜 이번엔 뭔가 열심히 한번 해볼 거야 라고 하는데 그때 어딘가 또 부러져서 골절되면 또 깁스하고 생활을 해야 되고 네. 이런 시간 통해서 많이 아팠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네. 필라테스를 통해서 진짜 마음까지 함께 단단해졌고 그리고 필라테스 이외에도 저를 또 단단하게 만들게 했던 일상생활 속의 루틴들이 좀 있는데요. 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거나 또는 5시에 일어나서 저는 네. 하늘을 보거든요. 그리고 또 찬물 샤워를 하거나 찬물 샤워요? 네, 밀가루랑 당을 되도록 안 먹고 네. 분기별로 단식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뭐 일상 속 생활 속 루틴인데 그걸 통해서 또 저를 단단하게 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매일 새벽 5시에 기상을 하시고 네. 그렇죠?
찬물 샤워요. 와, 지금 생각만 해도 뭔가 소름이 쫙 끼치고 괴롭다는 느낌까지 드는데 이렇게 루틴을 만드신다는 게 사실 몸을 단련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이런 루틴들은 사실은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그 튼튼한 버팀목 같은 거가 되는데요. 네. 이제 사실은 강박과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아. 예를 들면 5시에 일어나는 거는 예전에는 5시 알람을 맞춰놓고 꼭 5시에 일어나려고 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은 충분히 잘 자고 일어나서 아침을 맞이하는 거기 때문에 강박과는 훨씬 더 다른 의미예요. 네. 예를 들면 루틴은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데 생활 속에서 이 루틴들은 무의식 단계까지 가면은 제가 노력하지 않고 네. 또는 제가 고민하지 않는 단계까지 가거든요. 음. 결국은 이 루틴들이 저를 일으켜 세우는 습관들의 하나로 이어집니다. 네. 또 찬물 샤워는 처음엔 사실 좀 용기가 필요하기는 해요. 그럼요. 이렇게 좀 숨을 좀 가다듬게 되기는 하는데 이 찬물 샤워는 물이 저에게 열심히 살으라고 신호를 보내줍니다. 오. 그리고 이제 단식도 마찬가지로 뭔가 음식을 멈추는 것들은 식욕을 억제하는 푸드 컨트롤, 네. 나를 조절하는 방법까지도 같이 연결을 하게 주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런 루틴들은 몸은 마음은 어느 땐가 작은 쇼크, 네. 작은 충격들을 훈련을 받으면 더 단련이 되거든요. 오. 예를 들면 찬물 샤워는 놀이기구를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매일 그 작은 쇼크들이 저에게는 단단함을 만들어주는 그 생활 속의 습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더 정신을 잘 차리고 잘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런 루틴들은 결국은 저에게 핑계를 대지 않고 열심히 살게 되는 힘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와. 루틴은 강박과는 다르다. 이 말씀이 정말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 원장님은 알람 없이도 5시에 딱 눈 떠지세요? 네, 그게 꼭 와. 5시는 아니에요. 네. 요즘에는 5시 15분이 되기도 하고 또 조금 더 피곤할 땐 6시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거의 저는 5시에 일어나져요. 이런 것들은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네. 자연스러운 현상이 된 것 같아요. 와,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이 철학이 그대로 담긴 책이 요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고 또 저도 읽은 책인데 제목이 굉장히 특이해요. 필라테스 투 필로소피. 필라테스에서 뭐 철학까지. 네.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저는 철학을 공부하진 않았는데요. 몸을 열심히 움직이다 보니 철학까지 함께 깨우치게 됐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필라테스에는 6가지 원리가 있는데 제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6가지 원리가 인생의 절반은 나약하게 살았고 네. 인생의 절반은 필라테스를 통해서 조금 더 단단한 모습으로 살아왔는데 이 6가지 원리가 저를 지탱해주는 큰 힘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 6가지 원리를 제가 삶의 철학과 연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필로소피는 지성을 대표하는 그렇죠. 지성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필라테스는 몸의 언어이고 몸의 경험에서 출발하는 운동입니다. 이거에 대한 연결은 결국은 제가 이 자리에 온 것도 몸이 건강했어야 이 자리에 오는 거고 네.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5시에 일어나서 찬물 샤워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네. 왔는데 이런 움직임들이 결국은 몸을 마음을 연결해주는 하나의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네. 그 지성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철학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어렵지만 이 철학을 그냥 어릴 때 우리가 그 심리학을 공부하거나 네.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것들이 아니라 몸을 통해서 깨우친 것들을 철학과 연결을 하는 그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렇군요. 이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랐었죠, 원장님? 네. 자랑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주간 베스트셀러에도 올랐고, 와우. 네, 단독 분야 건강 네. 이쪽 분야에서도 베스트셀러 올랐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17위였나까지 올라갔던 네, 걸로 전체 기억을 하는데요. 순위까지 저 너무 기억을 정확하게 해주시네요. 기억하죠. 제가 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것까지 다 얘기를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원장님께서는 사실 이 필라테스 투 필로소피라는 책에서도 강조하셨지만 아프기 전에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쭉 해오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사실 이 일상이 바쁜 이 현대인에게는 실천이 쉽지 않은 얘기이긴 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운동할 여유가 어딨어 이런 생각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 너무 바쁘게 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운동은 꼭 목적성을 가질 때만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운동은 저는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적립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격렬한 운동은 적립금이 조금 더 많고 생활 속에서 작은 움직임, 뭐 이렇게 손목을 돌린다던가 네. 목을 움직인다던가 이런 것들도 다 누적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금 더 미리 하면은 적립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오. 그게 바로 제 삶과 연결을 시켜보면 저는 어릴 때 많이 아팠었고 네. 그래서 많이 얌전하게 지냈었거든요. 그게 결국은 저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적립금이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만 넘어지면 사실은 설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저는 그게 골절로 연결이 됐었고 아. 작은 사고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게 제 삶에 운동에 대한 적립금이 없었기 때문에 찾았을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움직임이라는 거는 몸에 다 남아있고 쌓여있고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일매일 그 움직임들이 결국은 생활의 루틴이 된다면 이 적립금으로 앞으로 살아갈 날에 복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와.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운동을 적립금, 이자까지 연결해서 네. 설명해 주신 분은 제가 정말 수많은 인터뷰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네. 집을 청소할 때 우리가 매일매일 얕게 청소도 하지만 어느 네. 때는 대청소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필라테스를 통해서 몸의 정리, 그러니까 신체를 정렬하는 순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몸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면 몸의 순환이 조금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몸을 정렬하는 시간, 네. 마치 집을 대청소하는 것과 같은 역할인 거예요. 아. 그리고 몸 안에 독소를 배출하는 것도 같은 역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기적으로 독소를 배출하던 해독이 자꾸 잘 되는데 네. 해독을 잘하면 자꾸 독해진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해독을 자주 하면 독해진다. 네네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몸에 적립금을 많이 네. 쌓아두고 정기적으로 한 번씩 대청소를 한다는 거는 신체 정렬, 이제 기를 바르게 세우는 자세를 좋아지게 하는 것들을 하면은 훨씬 더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요, 원장님, 이제 운동으로 이 건강의 적립금을 착착착착 쌓아 오다가도 네. 어떠한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이 바빠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정의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 해서 그 운동을 멈추게 되는 순간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멈췄다가 시작해도 적립금 다시 쌓을 수 있나요? 물론이죠. 적립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몸은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어릴 때 자전거 타는 걸 배우고 나면 지금 자전거를 매일 타지 않는데도 자전거를 타면은 타지는 거 있죠. 매일 탈 때처럼은 아니겠지만 네. 그래서 몸은 언제든지 다 쓰였던 것들이 네. 다 기억이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공부와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네. 우리가 기본을 탄탄하게 쌓으면 그 실력이 착착착착 적립금처럼 쌓이는 네. 것처럼. 그래서 네. 물론 매일매일 네. 매일 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매일의 루틴으로 더 열심히 많은 시간 하면 더 좋아요. 그러면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복리가 되지만 네. 하지만 바쁠 때는 조금이라도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처럼 네. 어떤 사건들 때문에 그 운동을 더 못하게 되더라도 네. 그래도 쌓여 있으니까 또다시 도전하고 또 하고 네, 몸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기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혹시 멈추셨더라도 용기를 갖고 조금씩 다시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제가 필라테스를 하면서도 수술을 2번 정도 더 받았었거든요. 뭐 어쩔 수 없는 사고 때문에 또 네. 수술을 받았는데 이게 운동을 하기 전과 후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회복력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술 받고 누워있을 때도 네. 병실에서도 운동을 했더니 간호사분이 놀라더라고요. 와. 아니 뭐 하시는 거냐고. 그래서 깁스를 한 발 그 이외에 목도 손도 몸을 다 움직였더니 회복 속도는 훨씬 더 좋아졌어요. 언제든지 운동은 언제든지 하시면 더 좋습니다. 네. 몸에 적립금 꼭 저도 쌓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은
필라테스 지도자의 지도자로 유명하시잖아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소개를 받았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또 대중분들께 필라테스에 대한 오해, 이것만큼은 풀고 싶다 하는 거 있으실까요? 너무 많습니다. 시간이 좀 더 많다면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네. 필라테스는 젊고 예쁜 여자들만 하는 건 아니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맞아요. 네. 이거는 우리가 걸어 다니는 직립보행을 하는 네.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하셔야 되는 운동이고 네. 고정관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또 유연성이 있어야 운동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아니요. 유연성은 하면서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남자분들은 운동을 하면은 여자분들만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오히려 더 남자분들이 하면 훨씬 더 좋고 나이가 있는 분들도 나는 나이가 많아서 가면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네. 이 어릴 때부터 생애 주기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키즈 필라테스, 성장기 필라테스, 임산부, 산후 네. 그리고 뭐 갱년기 때도 마찬가지고 호르몬의 불균형이 올 때도 그리고 시니어 필라테스까지 다양한 네. 연령층의 모두가 다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필라테스를 하는 동안에 아픈 사람은 하면 안 되느냐. 네. 난 여기 다쳐서 이제 운동을 못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플 때도 그 운동을 조금 더 강화를 하는 건데 아플 때 그 아픈 부위는 물론 안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네. 필라테스는 단계별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국가대표 선수들도 그리고 수술했던 사람들도 네. 다 다양한 그 단계별로 하는 운동이니까는 어떤 고정관념도 갖지 않고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남녀노소 다 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중간에 시니어 필라테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네. 따로 종목이 있는 건가요? 모든 연령층을 다 하다 보니 네. 예를 들면은 나이가 들면 나타나는 몸의 증상들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오랫동안 우리가 앉아서 생활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지만 예전에는 다 바닥에 많이 앉아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 때 시니어와 지금 이미 나이가 들어있는 시니어의 운동 방법이 조금 달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시니어 필라테스는 몸을 잘 관찰을 해보면 그 연령대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들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시니어 필라테스는 지금 현재 몸의 현재 상태 네. 그리고 앞으로 더 나이가 들어가는 몸의 현상을 안다면 시니어 필라테스 프로그램은 안전하게 운동을 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70대 후반이세요. 70대 후반, 80대 이런 어르신들도 시니어 필라테스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단계별로 다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시니어 필라테스는 젊은 사람들은 무릎에도 고민이 조금 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목이나 어깨가 좀 많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네. 시니어들은 무릎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닥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맞는 운동들이 당연히 있죠. 하지만 나이가 많다고 운동을 다 낮은 강도에서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등산하러 산에 가보면 우리보다 나이 많은 분들, 우리보다 더 빨리 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연령에 대한 단계별 운동이라는 건 있지만 개인별 맞춤 운동이라고 또 생각을 해주셔도 돼요. 나이가 많아도 박세정 아나운서의 어머님이 운동을 훨씬 더 잘하실 수도 있거든요. 저보단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연령대에 맞는 고민도 있지만 운동 현재 상태, 내가 어떤 운동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 현재 내가 어떤 질병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본다면 연령대에 맞는 운동은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원장님 또 남성들도 필라테스를 하면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남성 필라테스 지도자도 있습니까? 물론이죠. 네, 물론입니다. 많이 계시나요? 제가 했을 때는 많지는 않았는데 저는 남자 필라테스 강사도 꼭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의 제자들 중에서는 필라테스 남자 강사들 꽤 많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필라테스를 가르치는 일은 필라테스 강사는 사실은 남자 여자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필라테스 남자 강사들을 양성을 할 때 이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산부인과에 여자 산부인과 선생님만 있는지.
맞네요. 그리고 예전에는 머리를 하는 미용사라는 직업도 여자분들이 많았지만 네. 남자 미용사가 처음엔 낯설은 시기가 있었잖아요. 어떤 일을 전문가로 가는 길에는 남자 여자보다는 그 일에 대한 전문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맞는 말씀 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개인적으로도 제가 궁금한 질문인데, 제가 굉장한 몸치거든요, 원장님. 몸치도 필라테스 할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물론입니다. 네, 아까 제가 이제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계별 운동이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몸치일수록 더 하셔야 됩니다. 네, 사실은 몸치라는 거는 네. 운동을 덜 접했던 거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몸에서 받아들이는 신호가 조금 약한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몸치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처음 필라테스를 할 때 필라테스 동작이 정말 하나도 안 됐었거든요. 저도요. 그 가장 기본이라는 헌드레드라는 걸 해봤는데 아예 안 되던데요. 네. 헌드레드가 제일 대표적인 운동이죠. 근데 네. 이 헌드레드가 운동 자체가 사실은 전신 운동이 다 되는데 그것도 단계별로 하시면 돼요. 본 동작은 사실은 난이도가 꽤 있는 동작이지만 만약에 처음에 도전할 때 목이 너무 아프다고 하면 머리를 네. 내려놓고 할 수도 있고 다리를 완전히 사선 위에까지 들어 올리는 게 어렵다면 무릎을 구부리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운동의 목적에 맞게끔 5번 호흡을 마시고 5번 호흡을 내쉬고 네. 이런 호흡의 단계부터 시작을 하고 내가 지금 내 몸을 어느 만큼 움직일 수 있는지를 인지를 하고 그리고 그 단계별로 운동을 하신다면 몸치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심이 됐습니다. 오늘 최윤정 원장님 덕분에 필라테스는 남녀노소 다 할 수 있는 운동이고 몸치까지 할 수 있는 운동이다. 맞춤형 운동이다라는 걸 배울 수 있었어요. 자, 오늘은 필라테스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삶의 태도가 되신 우리 최윤정 원장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참 여러 가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공감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 저희가 원장님과는 아직 못한 얘기가 많아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모시려고 합니다. 나와주실 거죠, 원장님? 아, 네, 물론입니다. 네, 그럼 시청자 여러분 다음 저희들 인터뷰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좀 더 알찬 내용으로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